오늘부터는 학문의 왕도 본편이 되겠습니다. 제1강은 물질의 세계입니다. 현대 문명을 현대 물질 문명이라 할 만큼 현대에는 물질에 대해 하나님 수준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현재의 세계는 냉정히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연 물질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공 물질로 크게 대별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과거 1만 년 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자연 속에서 태어났지만 현재는 세계 인류 반수 가까이가 도시, 인공 물질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대인에게 물질이 뭐냐고 묻는 것도 그 의미가 옛날과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물질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압도적인 무게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침대, TV, 책상, 냉장고, 컴퓨터 등도 그렇고 집 밖으로 나와 산이나 강, 나무, 숲, 바다, 밤하늘의 별, 공기 등을 볼 때 물질의 세계는 참으로 엄청난 무게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현대인 상당수는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것이야? 물질의 본질이 내 사는 것하고 무슨 관계야? 하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어린애에게 전기는 어디서 오는 거지? 하고 물었더니 벽에서요 했다는 얘기는 웃지 못할 현대인식 답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가 여겨집니다. 나이가 들어 학교에 가면서부터 하나씩 배우겠지요. 모든 물질은 어떻게 활용해 쓰느냐에 따라 엄청난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물질을 보는 현실적인 감각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만약 어떤 학생에게 열심히 공부한 대가로 석유 500드럼이거나 또는 짜장면 10그릇 중 하나를 준다고 한다면 학생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겠습니까? 답변자에 주어져 있는 주변 환경에 따라 여러 재미있는 답변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옛날부터 학문이란 것은 아주 제한된 사람들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대다수는 그냥 공부하는 것이고 아주 소수만 학문한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학문한다는 말의 의미도 냉정히 말하면 정해진 것은 없고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해왔다고 보는 게 정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의 일반적인 시민들 수준은 옛날을 기준으로 보자면 다 박사급 이상이 아닐까 여겨지기도 합니다. 실력이 옛날 사람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엄청 늘었다는 얘기이지요. 이제 현대인들은 인공적인 재료들도 원재료들은 모두 자연에서 왔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재료들의 변화 과정 정도는 웬만한 중고등학교에서 다 배우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들은 모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공장에서 신물질, 신재료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쯤은 대충 알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지구 내에서 물질들과 지구를 벗어난 우주 속에서 저 방대한 물질들, 그 근원이 무엇이고 이 물질들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가 탐색하고자 하는 물질의 세계 공론화 주제가 되겠습니다. 물리학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집니다. 물질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1. 물질 그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탐색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 물질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즉 운동을 살피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들이 무엇이고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가를 살피는 것이 물리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이래 놓고 보면 1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하부 전공 분야들이 입자물리학, 핵물리학, 응집물리학, 플라즈마 물리학, 전자기학, 천체물리학, 생물물리학 이러한 파트들입니다. 두 번째 파트 운동이란 이 분야에 들어가는 전공 분야가 고전역학, 양자역학, 통계역학, 열역학, 동역학, 광학 이런 분야들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현대 물리학에 와서는 이러한 두 종류의 인위적 구분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촉근 이론 이런 식으로 곧바로 어떤 실체가 어떻게들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바로 진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정리가 좀 쉬운데 그런데 물리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물리학이 어려운 건가요? 그 핵심을 딱 짚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물리학을 대단히 어려운 학문으로 생각들 하지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물질의 원재료, 실체 이런 문제는 즉 1파트는 그닥 어렵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촉근 이론쯤 가야 뭔 소리들 하는 건지 하는 현상이 나오지요. 그 이전까지는 다 우리들의 일상 언어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2파트 운동 부분에 들어가면 운동들을 설명할 우리들의 일상 언어가 없습니다. 뭔가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일상 언어가 없는 것입니다. 운동을 설명하는데 일상 언어로는 안 되고 수학 언어, 수리 언어, 기하학 언어 이런 것들로만 설명해야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빛이 속도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와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엄청 빠른가 보다 하고 마는 것이죠. 작용과 반작용 같은 현상들도 그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 우리들의 일상 언어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물리학자들이 주로 쓰는 수학 언어와 우리 일반인들이 쓰는 일반 언어가 서로가 대화가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물리학이 어렵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언어를 모르니 배운 사람이 문맹인 사람을 골려먹듯이 배운 사람들에 의한 언어 장난질이 여기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의사들이 처방전 이런 거 자기들만 쓰는 언어로 써놓고 비밀로 잘 공개 안 하듯 물리학자들도 일반인들과 자신들은 학문적 계급 차이가 있다고 전제해놓고 자기들만 알아볼 수 있는 수식을 갖고 장난치면서 너희들은 그냥 내가 뭐라고 하면 듣기나 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어느 과학방송에서 미국인 어느 학자가 개를 앞에 두고 물리학을 가르치면서 너 이거 안 배웠니? 텐서를 구하는 거야. 개에게 물리학을 가르칠 수는 없겠지요. 하는 대사가 나오는 곳이 있었지요. 일반 대중을 개에 비유하는구나 싶어 불쾌감을 느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요소가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 학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렇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과학계 내에서도 최근에 와서는 이에 대한 반성으로 끊임없이 과학 대중화, 할머니도 알아듣는 물리학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학을 최대한 배제하고 우리들의 일상언어로 물질의 세계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인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압도적인 방대한 자연세계에 대해 경외감을 갖게 되었지요. 눈앞에 있는 저 엄청난 대지, 그 위를 뛰어다니는 동물들, 마치 햇살, 구름, 비, 천둥, 번개, 불,
나무들과 열매들, 그리고 밤이 오면 알 수 없는 어둠들, 그 위에 나타나는 밤하늘의 무수한 별과 저 은하수들, 차가운 바람들, 이런 것들을 마주하며 자연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각각의 물질들은 다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으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혹시 저 각기 다른 물질들이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눈은 쌓여 있다가 햇빛을 받아 물로 변하고 물도 계속 햇빛을 받으니까 하늘로 수증기가 되어 증발해버리고 물들은 또다시 계속 변해서 안개도 되었다가 구름도 되었다가 다시 비로도 변하고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움직임 속에 어떤 변화되는 이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물리학이 싹트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대충 이때를 BC 2000년경부터 BC 500년 전경쯤으로 보는 것이죠. 사람들이 만물의 원죄를 물, 불, 공기, 흙 등으로 추정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를 후세 사학가들은 고대 자연철학의 시대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물질의 실체에 대한 논의는 놀랍게도 거의 중단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불에 대한 논의도 공기에 대한 논의도 뭘 더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뉴턴 역학이나 연금술 화학 정도가 발전의 전부였지요.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정도의 지동설, 천동설 토론이 고작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아인슈타인에 와서 드디어 빛에 관한 논의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2000년간 별 진전이 없다가 아인슈타인에 와서 빛이 각광받기 시작했다는 얘기로군요. 하기사 평소에 빛에 대해 도전해보겠다 할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도전해본들 나오는 게 뭐 있나요? 이것도 세월이 한참 지나서 먹고 살만하니까 이런 미친 사람도 나오는 게 아닐까 싶네요. 천문학이나 물리학 등을 부르주아 학문이라 불리는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먹고 사는데 연연한 계층에서는 이런 학문이 발전하기 어려웠겠지요. 사회적 어떤 특수 계층에서부터 빛의 문제, 이런 것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뉴턴은 빛이 눈에 어떻게 들어와서 작동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기 눈을 작은 새꼬챙이로 찔러보기도 했다는군요. 이런 소수의 천재적이고도 괴상한 사람들에 의해 빛의 굴절, 세계분해,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이런 문제 등이 논의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 물체 중에 가장 까다로운 빛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물체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되는 것들은 분자, 원자,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 전자, 쿼크, 렙톤, 보손, 광자, 끈,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너무도 작은 이런 물질들에 대하여 이게 과연 물질이냐 하는 의문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시카고 근교에 있는 페르미 입자 가속기와 스위스에 있는 선 입자 가속기에서 계속 물질들을 초고속으로 충돌시켜 튕그러져 나오는 작은 입자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입자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체들이 어디까지 쪼개지는지 연구들이 계속되고, 그런 한편 이 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연구, 운동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 물리학은 여타의 학문 분야들도 다 비슷하지만 불과 200~300년밖에 안 된 학문 분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엔 움직임, 즉 운동을 바라보는 물리학에 대해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수학이라는 도구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다음번에도 최대한 쉽게 우리들의 일상 언어로 운동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만나 뵙는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